경우에는 저희들은 굉장히 불안하죠. 왜냐면 차가 잘 안 보이고 먼 데서 오는 차가 세게 달리거나 이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 지난해 보행자 사망 사고의 26%가 횡단보도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단속은 보행자 안전보다는 차량 소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게 바로 앞까지 인도를 막고 달려가 주정차하는 오토바이들도 문제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인도에서는 반드시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고 가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서 할 말은 다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칫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남은 나흘 동안 대화의 접점이 찾아질 이승계기자가 지켜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처음 마주친 건 2013년 9월 2일 정상회의였습니다. 한 달 뒤 APEC 정상회의에서도 보고했지만 악수만 나눴을 뿐 말 한마디 나누지 않은 채 시선까지 피했습니다. 대화다운 대화를 처음 나눈 건 네덜란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후 각종 국제회의에서 여러 차례 조회 대화를 나눴지만 그때뿐 공식 회담으로까지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과거사 문제, 특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일본이 외면하면서 한일 정상회담은 요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박 대통령이 물꼬를 쳤습니다. 아베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또 그 기회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됐고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そうした課題も含めましてですね、首脳会談としては初めての会談になりますから、率直な意見交換をしたいと思いますし、 우리 정부도 할 말은 다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견해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회담 직전까지 양국이 막판 절충을 통해 접점을 찾아보겠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SBS 승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전국 여성대회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통일은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위대한 역사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길에 여성의 역할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구축하는 일부터 여성 지도자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부친의 친일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제시대 부친이 세운 학교를 찾아 적극 해명했지만 민족문제연구소는 김 대표 부친을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도의 최고원 기자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아버지이자 친일 논란에 휩싸인 김용주 전 전남당직 회장이 세운 포항 영흥초등학교를 김무성 대표가 찾았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김용주 전 회장이 1936년 폐교 위기에 놓였던 영흥초등학교를 인수해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인 선생을 채용하려 했다면서 교육에 힘썼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배고팠던 한국 사람들 도와주고 그 독립도 자금도 많이 되고 친일 행적이 있다 하더라도 일본의 수사 속에서 교육 사업을 이어가려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파트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친일처럼 매도당하는 게 일제 때 우리 한반도 안에서 숨쉬고 살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았겠죠. 친일 문제를 연구하는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본이 벌인 전쟁에 나설 것을 독려하고 비행기를 헌납하자는 신문 광고 게재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식을 야스쿠니 신사로 보내자는 도의원 시절 발언도 증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좀 다르게 보시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갈수록 뭐냐면 친일로 나갔고 그것이 심각한 정상국도에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일제의 침입하였다는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 인명사전 개정판에 김용주 전 회장을 추가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미국에서 희귀병에 걸린 5살 딸을 병원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엄마에게 안타까운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 대신 가족과 마지막을 함께 하겠다는 딸의 선택을 받아들인 겁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노란 드레스를 입고 삼촌의 손에 들린 만화책을 읽고 있는 소녀. 코와 배에는 호흡과 음식물 섭취를 도와주는 배관을 꽂고 살아야 합니다. 5살 줄리아나는 유전성 운동감각 신경병인 차르코마리투스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근육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면역력이 약해져 대개는 2살을 넘기지 못하는 무서운 희귀병입니다. 스스로 호흡과 기침을 할 수 없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노폐물을 빼내는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어렸을 적 미국으로 입양돼 신경외과 의사가 된 엄마 미셸은 고무장교로 오삼기지에서 근무하다 아빠 스티브를 만났습니다. 줄리아나는 5살 생일 파티까지 할 수 있었지만 면역력이 약해 작은 병이라도 걸리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줄리아나 가족은 더 이상 줄리아나를 병원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원에 가기보단 하늘나라에 가겠다는 줄리아나의 뜻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병원보다는 사랑하는 가족과 마지막을 함께 하겠다는 줄리아나의 선택에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네, 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자율주행 기능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쿄 모터쇼에선 독일과 일본의 신기술 경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최선우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독일 벤츠가 세계 최초로 공개한 콘셉트카입니다. 목적지를 지정하면 차가 알아서 가는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운전은 차에 맡기고 회의든 파티든 할 수 있도록 실내 디자인도 맞췄습니다. 일본 닛산은 변신형 1회차를 선보였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핸들과 계기판이 대형 모니터로 바뀌고 페달은 사라집니다. 운전은 차가, 사람은 넉넉하게 쉬라는 겁니다. 이런 미래형 콘셉트카뿐만 아니라 당장 쓸 수 있는 기술로도 대세는 단연 자율주행 기능입니다. 도쿄 시내를 달리는 도요타의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고속도로 진입, 차선 변경은 물론이고 추월도 합니다. 올해 도쿄 모터쇼는 자율주행의 경연장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같은 신환경차도 대거 선보였지만 충전소 확보에 애를 먹는 현실 때문인지 자율주행이 더 주목받는 분위기입니다. 高速道路の中で限られた数字になるとは思うんですけど、究極の目標は事故ゼロ。 사람을 생각하는 자율주행에는 카메라, 레이저 센서, 디자인 같은 그 나라 부품 산업의 역량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차들은 기술적으로 2020년 상용화가 가능한데 사고 났을 때 책임 소재 같은 법률 정비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도쿄에서의 CS 최상호입니다. 농협은행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 전형 합격자가 번복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산 실수 때문이었는데 합격의 기쁨을 누리다가 3시간 만에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응시생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원민재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농협은행이 하반기 6급직 채용 서류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김모 씨는 농협은행 채용고 필지에서 합격을 확인한